정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태윤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각을 알아보는 시간인데 여기서는 보여지는 실제각과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서 요 전기각의 개념을 전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전기각만 굉장히 잘 알아도 기기나 전력공학에서 굉장히 그 내용들이 엄청 쉬워져요. 그러니까 요 전기각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응용 부분, 응용도 제가 두 가지 정리했으니까 고조파에서 아니면 그 수차나 터빈에서의 그 연관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내용 살펴볼게요. 전기각이란, 자, 여기서 보면 요게 원동기예요. 원동기. 이게 발전기죠. 그러니까 여기 직류 발전기라고 할게요. 직류 발전기. 직류 발전기든 교류 발전기든 뭐예요? 발전기를 돌리면 전원이 생산이 되죠. 근데 거기서 생성되는 전원은 직류예요, 교류예요? 교류죠. 직류 발전기도 교류가 만들어지지만 뭐예요? 그 커뮤테이터라는 정류자가 있어서 직류로 이렇게 변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가장 간단한 발전기인 이 직류 발전기에서 이 교류 파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거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요 선은 N도 아니고 S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고, 자, 잘 보세요.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이고 전동기는 뭐예요?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은 오른손을 딱 하고, 얘가 뭐예요? 원동기의 회전 방향. 요게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 이게 기전력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원동기의 회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원동기의 회전 방향을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자기장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원동기는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편의 위치에서 보면 역시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을 이용해서 얘가 뭐예요?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원동기의 회전 방향이죠. 그러니까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예요? 기전력의 방향이죠. 그래서 기전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된다. 이렇게 돼요.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은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 하면은 화살을 이렇게 날리게 되면 화살이 이렇게 형상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 촉의 앞이고 화살의 앞면, 이게 화살 촉의 뒷면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볼 때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니까 뒤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앞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형상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다? 들어가는 방향, 이게 뭐예요? 나가는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들어가는 방향, 나가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즉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도 아니고 나가는 방향도 아니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오면 이제 N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요 지점에 오면 들어가는 방향이 최대가 되죠. 최대로 제일 많이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슬롯이라고 해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 여기 코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일이 N을 제일 많이 만나는 건 여기죠. 여기 드러나가지고 N을 100%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최대값. 뭐가? 들어가는 방향의 최대값. 그리고 여기 이제 점점 작아지다가 여기서는 N도 아니고 S도 아니니까 들어가는 방향도 아니고 나가는 방향도 아니죠. 근데 이쪽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나가는 방향으로 점점 커져서 여기서 나가는 방향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나가는 방향의 최대값. 근데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이게 무슨 최대값이에요? 당연히 최대값이에요. 이 마이너스는 전기에서 마이너스는 음수가 아니에요. 전기는 음수가 없어요. 방향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최대값이고 얘도 최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플러스 100이고 여기 마이너스 100이에요. 그러면 같은 100이에요. 얘가 플러스 100일 때 얘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같은 100, 방향이 서로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자속은 이게 자기장이 자속이에요. 자속은 뭐라고요? 자석을 끊어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뭐가? 이 도체가 코일이 자기장을 끊으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뭐다? 기전력의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요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니까 0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돈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도 뭐냐면 자기 한 바퀴를 돌긴 돌았는데 얘가 한 바퀴를 돈 게 뭐에 해당된다? 한 사이클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요. 그래서 N극과 S극이 하나가 있을 때는 요 한 사이클이 원동기가 어떻게 한 것? 한 바퀴를 돈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계적 각도라 그래서 기계적 각도는 이게 한 바퀴 돌면 당연히 보여지는 각도는 뭐예요? 360도죠. 근데 정기적 각도도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니까 어떻게 돼요? 360도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려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줘야 되냐? N극과 S극이 두 극일 때 360도는 한 바퀴라 그랬으니까 요 반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NS 사이의 요 각은 180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 사이는 몇 도? 180도이다. 요걸 결론으로 맺어주면 돼요. 여기서는 극과 극 사이의 각도는 몇 도더라? 180도이다. 극과 극 사이의 각도는 몇 도더라? 180도이다. 극과 극 사이의 각도는 180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론. 기계적 각도는 한 바퀴를 돌 때 한 파장이 나온다. 이렇게 한 파장이 나온다. 극은 항상 짝수예요. N극, S극. 왜냐하면 주는 놈, 받는 놈 딱 한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극, 4극, 6극, 8극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극은 360도이며 N과 S의 유기 기전력의 방향이 한 번 바뀌었죠. 이렇게 X가 점으로. 그러므로 2극은 방향이 한 번 바뀌고 플러스의 마이너스의 구분이 한 번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음. 그렇다면 사극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사극일 때는. 사극은 N에서 S로 몇 번 바뀌냐 이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 N, S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자석이죠. 자석.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전기자라 그래서 이제 회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자니까 여기 N도 아니고 S도 아닌 여기가 뭐예요? 중성축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해서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입장에서 볼 때는 자 볼게요. 플레밍의 오른손의 법칙. 딱 오른손을 내고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요? N은 이렇게 내보내죠. 이렇게.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은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여긴 들어가는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긴.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S는 어떻게 돼요? 자기장을 받아들이죠? 들어오는 방향.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회전 방향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이네. 나오는 방향. 이렇게. 그래서 또 N이니까 이 들어가는 방향. 여긴 뭐예요? 나오는 방향. 이제 대번에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로 사극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몇 바퀴 돌았는데? 몇 바퀴 돌았는데? 한 바퀴 돌았잖아요. 한 바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하면은 기계적인 각도는 기계적인 각도. 즉 요걸 뭐라 그러냐면 기하적인 각도. 그 기계각 또는 기하각이라 그래요. 기하각은 한 바퀴 돌면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 근데 전기는 어떻게 돼요? 전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극하고 극 사이가 몇 도라 그랬어요?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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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각은 한 바퀴를 돌면 어떻게 돼요? 여기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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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죠.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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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즉 180 곱하기 4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0 곱하기 4. 아시겠죠? 요거 잘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두 배의 일을 했네. 두 배의 일을 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기계적 각도는 360도인데 정기적 각도는 720도이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부호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극과 극 사이가 전기에서는 아까 극과 극 사이가 몇 도라 그랬어요? 극과 극 사이는 무조건 180도. 180도의 정기적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극이므로 방향은 3번 바뀌고 이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분되는 구간은 몇 구간? 한 구간, 두 구간, 세 구간, 네 구간. 네 구간 존재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 각도는 두 구간당 360도이다. 정기적 각도는 두 구간당 360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파동이 이렇게 변하는 시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 그래서 두 개의 파동이 즉 파동이 두 번 변했다라는 얘기는 두 번 일을 했다 이거예요. 360도 일을 몇 번? 두 번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 현상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적용을 시켜보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2극이건 4극이건 6극이건 12극이건 그러니까 2극은 어떻게 돼요? 극이 이렇게 NS 있는 거죠. 4극은 어떻게 돼요? NS 이렇게 있는 거죠. 6극은 어떻게 돼요? 6극은 6번 나누면 되고 6극 그리기 힘드니까 8극 그릴게요. 8극. 8극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2극이든 4극이든 8극이든 한 바퀴를 돌면 보여지는 것은 실제 각도는 몇 도? 360도예요. 근데 2극일 때는 극과 극 사이가 전기에서 몇 도라 그랬어요? 180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360도고 4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18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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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6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기적인 일을 몇 번 하는 거예요. 360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죠. 4극일 때는. 6극일 때는 3번 하는 거고 12극일 때는 몇 번 해요? 6번 하는 거죠. 6번. 그러니까 360 곱하기 6 해주면 요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교류 하나의 판은 각도로는 몇 도? 360도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개의 파수 또는 파의 일부가 각도의 단위로도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보세요. 만약에 8극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거예요. 8극. 8극은 뭐예요? 360 곱하기 4죠. 360도는 기하각이에요. 기하각이 한 바퀴 도는 거죠. 요 4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되고 요건 4의 의미예요. 그럼 이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얘는 전기각이죠. 4의 의미는 뭐예요? 4의 의미는 극수가 몇 극이라고요? 8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극수를 뭐로? 4는 극수를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이 탄생하게 돼요. 기하각, 즉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는 무슨 각? 전기각이다. 기하각 곱하기 2분의 p는 무슨 각? 전기각이다. 기하각 곱하기 2분의 p는 무슨 각? 전기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기각에서는 요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극과 극 사이를 몇 도로 한다? 180도로 한다. 그러니까 180도마다 전기적 현상이 변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정기적 현상이 변해요. 그래서 이 극을 극과 극 사이가 180도니까 이 극은 360도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각은 실제 회전한 각, 즉 기하각 곱하기 2분의 p 하면 무슨 각? 전기각이다. 이런 공식이 아닌 공식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들은 요 내용이라도 확실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있네.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는 전기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출제됐어요. 이건 관연도 기출문제인데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 180도에 해당이 되는 기하각을 구하여라. 그랬죠. 쉽게 말해서 뭐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써 있네. 극수가 24일 때 전기각 180도에 해당되는 기하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 사이가 몇 도예요? 전기각은 180도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180도라는 얘기는 2등분이잖아요. 360도의 2등분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60도가 몇 등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24등분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23등분이 되어 있을 때 전기각 180도니까 그 극과 극 사이가 기하에서는 몇 도니?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360을 뭐로 나누어주면 돼요? 24로 나눠주면 그냥 답이 나와요. 15도 이렇게. 근데 요거는 개념이 확실하게 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아 긴가민가 해요. 그때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기계각 곱하기 2분의 p는 전기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기하각이죠. x 구해야 되는 x 곱하기 2분의 극수 얼마? 24는 전기각 18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x는 어떻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10이잖아요. 180을 얼마로? 12로 나누면 된다. 그래서 답은 15도.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인지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만 응용을 해볼까요? 조금 응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현상 1이에요. 현상 1. 따당. 고조파에 의한 속도 변동 그랬죠. 고조파. 고조파? 고조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소는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삼상 동기발전기예요. 기기 시간에 배웠죠?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기는 삼상 동기발전기다. 시험 문제에 우리나라의 발전소의 발전기 이름이 뭐야? 명칭이 뭐야? 그럼 삼상 동기발전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삼상 동기발전기가 아까 뭐래? 원동기가 한 바퀴 이렇게 샥 돌면 기본파가 만들어져요. 기본파. 그러니까 삼상이니까 얘가 나가면 120도 위상차를 두고 또 120도 위상차를 두고 이렇게 삼상의 파형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삼상 동기발전기예요. 이 기본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1고조파 이렇게 나타내죠. 제1고조파. 그렇다면 제2고조파는 뭐냐? 자, 잘 보세요. 요게 뭐라 그랬어요? 요게 기본파예요. 기본파.
여기서 나오는 3상 중에 한 파를 따서 기본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제2고조파는 뭐냐? 그럼 제2고조파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는 게 2고조파. 그럼 3고조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3고조파는 당연히라 그러면 안 되죠. 현상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움직이는 게 3고조파예요. 3고조파. 아시겠죠? 3고조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정기적인 현상을 접목을 시킬게요. 만약에 여기서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변한 게 요 놈은 뭐예요? 1고조파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가는데 한 번 변하죠. 요거를 만약에 1Hz라 그럴게요. 1Hz. 주파수? 그러면 얘 2고조파는 어떻게 되냐면 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요 시점까지가 1Hz예요. 1Hz.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2Hz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기적 현상은 딱 발생을 하는 그 지점까지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파가 60분의 1초가 걸렸다. 60분의 1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는데 60분의 1초가 걸렸다. 그러면 2고조파는 어떻게 돼요? 정기적 현상 한 번 발생하는 여기까지 갔는데 60분의 1초가 걸리는 거고 여기까지 가는 데는 뭐예요? 두 번이죠. 60분의 2초가 걸리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죠. 뭐냐면 1고조파가 여기까지 가는데 1이고 2고조파는 2니까 2고조파가 1고조파보다 속도가 어때요? 늦어요. 얼만큼? 2분의 1만큼. 3고조파는 어떻게 되겠어요? 3고조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60분의 1초, 60분의 2초, 60분의 3초가 걸리죠. 여기. 그러니까 3고조파는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만약에 속도가 1초다. 그러면 얘는 2배가 걸리니까 2초, 여기는 3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고조파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늦어져요. 1고조파에 비해서 얘는 속도가 2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5분의 1이고 6분의 1이고 7분의 1이고 8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그 전기각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상회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3고조파가 만약 A상이 가고 120도 뒤져서 B상이 가고 120도 뒤져서 C상이 간다. 그러니까 위상차가 몇 도? 120도가 발생한다. 그러면 상순이 A, B, C예요. 그럼 그 방향을 만약 반시계 방향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2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2고조파 같은 경우에 상순이 ACB가 돼요. ACB. 그러면 요거는 상순이 ACB가 되면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냐? 회전 방향이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거는 제가 올린 다른 영상에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위상차가 120도 발생하면 스스로 자기장이 발생해요. 회전 자기장, 회전 자기가 발생해요. 위상차가 몇 도가 나면 120도의 위상차가 발생하면 회전 자기장이 발생해서 회전을 해요. 만약에 이 기본파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상차는 얘 몇 도예요? 아까 120도라 그랬죠? 역상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상차가 120도예요. 그러니까 둘 다 회전을 해요. 둘 다. 근데 얘가 반시계 방향일 땐 얘는 시계 방향. 하여튼 얘네 둘은 무슨 방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상순이 하나가 틀어지니까. 그러니까 역회전할 때는 세 개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바꿔주면 역회전이 돼요. 아무튼. 근데 영상분은 뭐냐? 영상분은 뭐냐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6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9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죠. 이런 것들이 영상분인데 얘는 뭐라 그러냐면 각상 동위상이라 그래요. 요거는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각상 동위상일 경우에는 뭐냐면 동위상이다. 위상차가 없다 이거예요. 위상차가 없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상차가 없으니까 회전해요 안 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얘는
회전할 수 없어요. 영상분은. 그래서 이제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13차 고조파에 의한 회전 자개의 회전 방향과 속도를 기본파 회전 자개의 방향과 비교하시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죠. 13차 고조파니까 일단 기본파에 비해서 속도는 어떻게 돼요? 13배 늦어요. 그러니까 13분의 1배의 속도이고, 그 다음에 13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3으로 나눠주면 되죠? 13을 3으로 나누면 3, 4, 12. 나머지 1이죠. 그러니까 얘랑 같네. 나머지가 1일 때는 정상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분이랑 기본파랑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거죠. 나머지가 2는 역상분, 나머지가 0이면 영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문제도 전기각의 원리를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하나 더 보세요. 중요한 얘기가 또 있으니까. 자, 요건 뭐냐? 터빈과 수차가 왜 터빈은 엄청 빨리 도는데 수차랑 같은 우리나라의 모든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주파수는 얼마예요? 상용 주파수는 60Hz죠. 60Hz. 어이씨, 터빈은 엄청 빨리 돌고 수차는 천천히 이렇게 도는데 왜 주파수가 같을까? 그거예요. 자, 터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그게 없죠. 그게 없으니까 이게 돌극기가 아니라 비돌극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360도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요건 2극이라고 보는 거예요. 2극. 2극. 수차는 뭐예요? 얘 뭐 64극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뭐 128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극이 많아요. 근데 살짝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큰 극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요거 그냥 6극으로 비교를 할게요. 6극. 6극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극과 극 사이가 뭐라 그랬어요? 180도라 그랬죠? 극과 극 사이가 180도. 극과 극 사이가 180도. 그러니까 여기서 헤르츠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일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발생하고 여기서 발생하죠. 그러니까 전기적 현상에서는 6극일 때는 터빈보다 3배 늦게 돌아도 똑같은 주파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똑같은 주파수. 아시겠죠? 그러니까 6극만 돼도 3배 늦게 돌아도 되는데 64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32배 늦게 돌아도 같은 주파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돌극기, 돌극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상용 주파수는 60Hz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기발전기에서 이런 거 동기속도 배웠죠. 동기속도는 P분의 120F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극수하고 속도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다극기일 경우에는 천천히 돌아도 같은 헤르츠를 주파수를 맞출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는 항상 일정해요. 60Hz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극에서 1Hz를 만드는데 한 바퀴를 돌면 된다 이거예요. 2극일 때 2극 1Hz는 한 바퀴를 돌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럼 6극일 때 1Hz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6극일 때 1Hz는 만들어지려면 몇 바퀴 돌면 돼요? 3분의 1바퀴만 돌면 되죠. 요거만 돌면 되네요. 요거만 돌면. 극과 극 사이. 그러니까 3분의 1바퀴를 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조금 확장을 해서 2극일 때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전제 조건이에요. 몇 바퀴를 돌면 되죠? 60바퀴를 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6극일 때는 어떻게 돼요? 6극일 때는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바퀴를 돌면 될까요? 3분의
60바퀴죠. 즉 20바퀴를 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몇 극이라고 그랬어요? 64극이라고 그랬죠. 64극. 64극일 때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당연히 요거의 반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6의 반. 그러니까 32분의 60바퀴를 돌면 몇 Hz가 만들어져요? 60Hz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바퀴수로 나타내 주니까 1.875바퀴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극수가 64극일 때는 60Hz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다? 1.875바퀴만 돌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다극기에서는 천천히 돌아도 터빈의 속도를 얼마든지 극수에 의해서 맞출 수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기각이라는 개념은 이거 외에도 전기에 무궁무진하게 많이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 시간에 수업한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면 의외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각하고 실제각하고의 차이점 그걸 잘 규명지어서 나중에 이제 실기 공부하거나 타 과목 공부할 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은 합격이다.